우리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단순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숙박 공간을 운영했다. 방 한 칸으로 숙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 번에 2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바다 앞 낯선 동네에서 정성을 다해 손님 맞이를 했다. 내가 숙소를 운영하고 싶었던 이유는 공간이 가지는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느 카페 벽에 붙어있는 영어 문장 하나를 만나면서부터 공간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편안히 쉬고 좋은 대화와 일이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었다. 당시에 문장을 읽으며 공간이란 참 중요하구나 싶으면서 내가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던 공간과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들이 떠올랐다. 어떤 공간들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반면 어떤 공간들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들에는 공간을 기획한 사람들의 세심한 디테일들이 담겨 있었다. 이를테면 적당한 조도와 색온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가구의 배치와 가구의 치수, 환기가 잘 되어 숨쉬기 좋은 곳, 공간을 지키는 사람의 따뜻한 접대가 있는 곳이 내게는 편안한 공간이었다. 내가 영감을 받았던 공간들을 떠올리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숙소 운영을 시작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일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계획해야 하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님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간에 머무는 공간지기의 마음이 편해야 그 공간에 머무르는 손님의 마음도 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운영 방식을 시도해보았다. 첫째로 당일 예약을 받지 않았다. 숙소가 터미널 인근에 있었던지라 당장 숙박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당일 손님을 받게 되면 돈을 더 벌 수는 있었겠지만 갑자기 분주해져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당일 손님은 받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달 중 최대 20일까지만 예약을 받았다. 단독주택은 손님이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머무르는 집이자 북바인딩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손님과 붙어있을 수는 없었다. 때로는 머리를 감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날도 있어야 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단정히 챙겨 입은 후에 조식을 차려드리는 일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 지치곤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쳐버리면 손님은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날의 일이 되어버리곤 했다. 따라서 우리는 20일이 모두 차면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았고 최소 10일 이상은 고요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로 최소 숙박 일수를 2박 3일 이상으로 잡았다. 우리는 단순한 진심 공간에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느긋하게 쉬어가기를 바랬다. 괜찮다면 손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1박 2일만 머무를 경우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떠나가더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숙소를 운영하면서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각자가 품은 고민을 나누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때로는 우리가 손님들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은 손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5시로 정했다. 보통 숙박업의 관행으로는 다른 손님이 체크아웃하는 날 재빠르게 방을 청소하고 같은 날 다른 손님을 받곤 한다. 몇 시간 뒤에 체크인할 손님을 위해서 앞선 손님이 체크아웃 하자마자 재빠르게 방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침구류와 이불을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부담이 되었다. 우리는 청소와 정리를 해치우듯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5시로 정해두고
앞선 손님이 체크아웃하는 날에는 체크인을 받지 않았다. 늦은 체크아웃 시간은 손님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다. 많은 손님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체크아웃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는 날 오후 5시까지 알차게 공간을 누릴 수 있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손님을 받고 2박 3일 이상 숙박을 해야 하고 손님이 체크아웃하는 날 다른 손님의 체크인을 받지 않다 보니 한 달에 6팀에서 7팀밖에 손님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숙소가 그저 손님들에게만 좋은 공간이 아니라 공간지기에도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몇 가지 운영 방식을 만들었고 이 방식 덕분에 지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공간을 운영할 수 있었다. 숙소를 운영하면서 처음의 마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알맞은 운영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관례적인 운영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좋아서 시작한 일이어도 금세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 임경선 작가의 책 교토에 다녀왔습니다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간판을 달지 않는 가게 주인에게 작가는 이유를 물었고 가게 주인은 이렇게 답했다. 저희는 일부러 눈에 잘 보이는 간판을 달지 않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기 어렵도록요. 숨은 집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가게로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는 사전에 알고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둘러보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거든요. 지나다 불쑥 들른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마음 먹고 여기로 걸음하신 손님들이 가게를 둘러보실 때 긴장하게 되니까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일반적인 가게 운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나에게 무리가 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세 싫어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이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적어도 싫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고민해보면 어떨까?